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2010년 1회 전기 산업기사 필기 관련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자기약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했을 때 두 유전체 경계면의 전개가 수직이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경계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묻고 있는 뭐냐?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묻습니다. 힘은 제가 정규반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수직으로 입사하든 수평으로 입사하든 상관이 없어요. 힘의 방향 무조건 뭐다?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수직이냐 수평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 그래서 엡실론 1의 유전체에서 엡실론 2의 유전체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좀 더 부가적으로 하면은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힘의 크기는 수직으로 입사하면은 전속 밀도 D가 연속이죠. 전속 밀도 D가 연속이니까 F는 뭐다?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승. 요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엡실론 1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2분의 1 혹은 엡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1분의 1에 D의 자승 이렇게 되고요. 만약 수평이다 그러면은 얼마?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방향을 묻는다 그러면 수직이다. 직이면은 직인이에요. 직인. 인장응력입니다.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수평이면 뭐다? 서로 위는 압축응력이 작용한다는 것. 요거 굉장히 잘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공식입니다. 요 힘의 크기인데 이거 외에도 이 문제에서처럼 힘의 방향이 어떠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수평이나 수직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요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은 수직일 때 인장응력, 수평일 때 압축응력 요것도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2번 문제. 권수가 500회고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쉽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세요. 자기 인덕턴스가 0.05입니다. L이죠. L이 0.05입니다. 이때 전류 I는 5A를 주면 흘리면 자속 세교수는 몇 웨버인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속이 몇 웨버냐 이게 아니고요. 자속 세교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Li는 N파이죠. Li는 N파입니다. 따라서 자속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자속 묻는다 하면 파이는 N분의 Li예요. N분의 Li입니다. 그런데 세교 자속은 자속이 권수와 감겨진 것 이것이 세교 자속입니다. 자속은 요거예요. 요것이 자속이고 세교 자속은 N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파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교 자속이기 때문에 N파이를 구하는 거예요. N파. 그럼 그대로 Li가 돼요. Li 얼마? 0.05 곱하기 I는 5입니다. 그래서 0.25 웨바가 되는데 원래 있죠.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묻는다고 하면은 낸다고 하면은 단위를 웨바가 아니고 세교 자속이기 때문에 웨바턴이라고 해야 됩니다. 웨바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좋은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를 이렇게 웨바턴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그냥 웨바로 했을 때는 파이는 n분의 li 이렇게 계산하면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세교 자속이기 때문에 n파이를 구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번에는 답이 2번 0.25고요. 3번 문제도 봅니다. 내반경 A, 외반경 B 미터, 길이 1m인 동축 케이블의 내원통 도체와 외원통 도체가 유전율 엡실론 도전율 시그마인 손실 유전체를 채웠을 때 양 원통 간의 저항을 나타내는 식은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보세요. 원래 우리가 정규반에서 할 때는요, R이라 하고요, 옴메타. 예. 그 다음에 정전용의 C를 했을 때 페라퍼메타.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 그 다음에 그 저항을 할 때도 단위가 옴메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옴메타가 아니고 문제에서 뭐예요? 저항 옴입니다. 옴. 그래서 이 메타 값들이 없어요. 예,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R을 구하는 일반적인 식은 뭐예요? R은 C분의 로입실론이죠. R은 C분의 로입실론입니다. 근데 이때 C는 뭐였냐면은 페라퍼메타였어요. 페라퍼메타. 그런데 페라퍼메타에서 분모의 메타 있기 때문에 R의 단위가 옴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옴만을 구하기 위해서 C의 값도 페라퍼메타가 아니고 페럼만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동심원통에서 정전 용량 얼마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페라퍼메타예요. 요거 외우고 계신 공식 페라퍼메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페라퍼메타에서 메타 분모를 없애려면은 여기에 전체 길이 L이 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L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L을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해요. C 얼마? C 값이 Ln A분의 2파이 엡실론 L이고 여기 분의 로 엡실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대입할게요.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엡실론 L에 분의 로 엡실론을 하면은 올라가죠? 엡실론 약분되죠? 얼마? 2파이 엡실론 약분되고요. 얼마? L이고 로는 고유저항입니다. 고유저항은 도전율분의 1이죠. 문제에서 도전율 시그마가 주어졌기 때문에 고유저항 저항률 로 대신에 얼마? 시그마를 분모해서 주는 거죠. 분모해서 주고 그 다음에 1이고요. 여기에 ln A분의 B를 해주는 겁니다. B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파이분의 1을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게 얼마냐? 2파이분의 1을 두드리면 얼마? 0.16이 돼요. 0.16. 0.16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L 시그마분의 1에 ln A분의 B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C의 단위를 페러스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단위도 옴메타가 아니고 옴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4번.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진공 중에 미소선전류 IDL 암페퍼메타의 기인된 R미터 떨어지점 P에 생기는 자개 DH를 나타내는 시근입니다. 이거 뭐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죠.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전류 I가 흐를 때 여기에 의한 미소 길이 DL입니다. DL이고 여기에서 R미터 떨어진 이 지점에 DH 즉 여기에 의한 DL1, DL2, DL3, DL4가 합쳐져서 DH1, DH2, DH3, DH4 다 합하면 뭐다? H가 되는 거죠. H. 이럴 때 DH 즉 요 부분의 길이에 의한 DL 길이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얼마냐?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일단 분모는 뭐냐면 9의 건널비입니다. 9의 건널비 4파이 R 자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ID 전류가 DL만큼 부르죠. 그래서 I DL의 방향은 R 방향이다 해서 그 방향은 A야 이렇게 된 겁니다. AR은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DH는 4파이 R 자석분의
I 크로스 AR DL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 DL AR인데 제가 여기서 방향 뺐던 거고요. 공식 자체로 얘기할 때는 4파이 R 자승의 I와 AR의 크로스입니다. 왜죠? 예, 그리고 길이 L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H는 얼마예요? 자기의 세계 H는 얼마다? 인티그랄의 4파이 R 자승분의 I 크로스 AR DL. 얘를 적분하면서 요 놈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I 크로스 AR, 크로스 뭡니까? A 크로스 B는 외적이고 그것은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I D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정규반의 교재가 공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요 어차피 공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시는 것이니까 요게 원의 그 구의 건널비다. 구의 건널비 있죠. 4파이 R 자승이고 A 크로스 A야. 요러한 부분만 포인트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보세요. 4파이 R 자승 분모가 9의 건널비다. 요것만 잘 정리해 주셔도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 문제. 비투자율 뮤알이 4의 자성체 내에서 주파수 1GHz인 전자파의 파장원입니다. 파장원. 우리가 보세요. 파장이 뭐예요? 파장은 람다죠. 람다는 주파수분의 속도입니다. 주파수분의 속도. 얘가 파장이에요. 파장. 단위가 뭐다? 메타죠. 메타. 그래서 주파수분의 속도인데 일단 문제에서 주파수는 1GHz라고 주어졌는데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자파의 속도는 뭐예요?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런데 비유전율이나 비투자율이 있을 때 어떻게?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얼마? 루트 엡실론 S 뮤 S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뮤 S, 뮤 R이죠. 뮤 R이 4라고 주어졌고요. 뮤 R이 4라고 주어졌는데 엡실론 X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해요? 1로 두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은 값을 1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10의 8승 곱하기 얼마? 얘를 1로 두면 루트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그러면 람다는 계속해요. 1기가는 1 곱하기 10의 9승이죠. 1 곱하기 10의 9승. 기가는 9승. 명심해 주시고 속도는 얼마다? 1.5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러면 얼마? 0.15m가 됩니다. 파장은 0.15m. 6번 5번 문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계에서 전파 속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6번에서 했지만 5번에서 했지만 보여. 유전율과 투자율이 관계가 있고요. 유전율 투자율 관계가 있고 V는 람다와 주파수와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있는 건 유전율, 투자율, 주파수고요. 도전율은 없죠. 예, 답은 1번입니다. 7번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예, 합격하시는 분 치고 이런 문제 틀리는 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고 1번 전기력선의 방향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같죠.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같고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개의 크기와 같다. 이게 뭐야? 가우스 법칙이죠. 이 전개의 색이 E는 S분의 N입니다.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색이다. 이거 기본이고요. 2번 전기력선은 부전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여 정전화 플러스에서 그친다? 아니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정전화에서 시작해서 부전화에서 그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단위전화에서는 단위전화가 뭐예요? 단위는 1을 얘기합니다. 단위는 1 명심해 주세요. 단위전화에서는니까 1클롱에서는 전기력선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7번 보면 전기력선 개수는 엡실론 분의 Q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엡실론 제로
만약에 유전율이 있다. 그러면은 에프실론 제로, 에프실론 S입니다. 여기에서 단위 전압 Q가 1이에요. 1. 그래서 에프실론분의 1이고 여기에서는 보세요. 에프실론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것을 공기 중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얘가 틀렸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그래요. 2번이 명확하게 답이죠. 플러스 시작해서 마이너스 끝나는 이건 명확하게 답인데 3번 얘는 아리송합니다. 공기 중이란 말도 없는데 에프실론 제로분의 1개 하면 틀리냐 맞냐? 이것은 2번이 완벽한 답이기 때문에 3번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무시하고 공기 중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2번인 것 같기도 3번도 그런 것 같은데 2번이 확실한 답이에요. 왜? 그래서 3번은 공기 중이라고 받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공기 중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에프실론 제로 쓰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명확한 답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은 공부는 요령입니다. 내가 정석으로 가겠다. 2번, 3번 둘 다 답이다. 정석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학과 공부에서는 도움이 되실지 몰라도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유도리 있게 풀어주시기 바라고. 3번 전기력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 맞죠? 네, 이 7번의 답이 2번입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그림에서 2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입니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단위는 줄이에요.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그림을 그리면 3마이크로, 2마이크로, 4마이크로입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자승 2분의 1 QV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80V 전압과 정전 용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압 V, 정전 용량 C가 들어가는 2분의 1 CV의 자승의 공식으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2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축적된 에너지는 C는 그대로 2를 대입하면 되죠. 2마이크로를 대입하면 되는데 관건은 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네, V. 한번 볼게요. 일단은 2와 4가 병렬이죠. 저항이 2와 4가 병렬이라면은 2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은 콘덴서가 병렬이다 그러면은 저항의 직렬과 같죠. 그래서 더합니다. 2와 4가 병렬을 합하면 얼마? 6마이크로페럿이 된다. 6마이크로페럿이 된다. 그러면 3마이크로페럿과 6마이크로페럿의 직렬과 같습니다. 그런데 C는 V분의 Q. 예. V는 C분의 Q에서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죠. 따라서 2마이크로페럿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하느냐? 3과 6이 얼마? 3 플러스 6분의 6마이크로페럿에 걸리는 전압은 반비례하니까 3을 곱해요. 3 곱하기 전체 전압 180을 곱하면은 얼마요? 9분의 3 곱하기 180 하면 얼마다? 60V가 됩니다. 즉 여기에 60V, 여기에 120V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구합니다. 에너지 얼마? 2분의 1에 C값 얼마? C값 2마이크로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V 얼마? 60의 제곱을 하면은 답이 3.6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3.6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네, 8번에는 1번입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문제. 8번 문제와 유사하죠. 우리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얼마다? 2분의 1에
CV의 자성입니다.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다? C 대신에 L, V 대신에 전류 I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죠. 이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I 제곱은 여기에서 I 제곱 넘어가면 얼마? L분의 EW가 되고 I는 I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요. I는 루트 L분의 EW가 됩니다. 그래서 I는 얼마요? L이 100mH입니다. 100mH는 0.1헬리죠. 0.1분의 에너지가 20입니다. 예. 2 곱하기 20 하면은 4400이니까 전류는 20A가 되네요. 20A. 9번에는 3번입니다. 10번. 기본 공식에서 조금 대입하는 거죠. 우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기본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나오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본 공식에 한 번 응용해서 나오고, 기사는 기본 공식에 2번 응용해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응용, 적용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10번에는 뭐냐? 전류 2A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면 그림은 그리세요. 2πA가 무한 직선 전류 흐르고 있을 때 도체로부터 2m 떨어진 점에 지금 자속 밀도 색입니다. 자속 밀도 뭐요? B죠. 자속 밀도 색이 B는 얼마냐? 예, 자속 밀도 색이 B는 얼마냐? 우리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색이 얼마요? 가장 많이 나오죠. 2πR분의 R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자개의 세기가 아니고 자속 밀도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B는 μH죠. μH. 따라서 H에 대입하면 μ 곱하기 H 얼마? 2πR분의 I가 되죠. 2πR분의 I. 그런데 자유공간 내 그러면 공기 중이라고 보시고 μ0라고 보셔도 됩니다. μ0. 예. 그래서 대입하면은 여기 μ0가 4π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7승인데요. 보기의 형태 보시면 보기에 μ0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μ0를 4π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7승으로 풀어버리시면 안 되고 μ0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2π 곱하기 R이 얼마요? 2죠. 전류 얼마? 2파. 전류 2파니까 2분의 μ0가 된다. 10번의 답이 3번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하여튼 아는 건데 함정에 빠지고요. 이것도 우리가 자속 밀도의 색인데 자기의 색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이해하시고, 문제 다 아는 건데 요것을 자기의 색으로 보고 틀리신 분이 이 문제에서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만큼 시험 칠 때 집중하셔야 되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11번입니다. 11번. 비유전을 9인 유전체 중에 1cm 거리도 1마이크로쿨럼과 2마이크로쿨럼의 두 점자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은입니다. 뭐요? Q1, Q2에 두 점전화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우리가 정전기에서 전기 자기학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공식, 쿨롱의 힘이죠. 쿨롱의 힘 F는 뭐다? F는 4,8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입니다.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한번 봅니다. 4,8 엡실론인데 비유전율 9가 있습니다. 엡실론 S가 있어요. 따라서 엡실론 0 곱하기 엡실론 S R 자성분의 Q1, Q2 이 공식에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4파 엡실론 0, 요 4파 엡실론 0보다 1은 얼마요? 4파 엡실론 0보다 1은 9 곱하기 10이 9승이죠. 혹은 엡실론 0 자리에 8.85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12승 넣으셔도 되고요.
곱하기 엡실론 S가 비유전율이니까 9고요. 9고. 1cm입니다. 1cm의 제곱 얼마? 1cm는 당연히 미터로 바꿔야 되죠. 얼마? 0.01m의 제곱이고 1마이크로와 2마이크로입니다. 1 곱하기 15인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5인 마이너스 6승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9 곱하기 15의 9승을 대입해 주시면은 답은 20N이 됩니다. 예,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요. 12번. 그림과 같이 균이란 자기의 세기 H 암페어터퍼메타의 내 자극의 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M 웨바 길이 L미터인 막대 자석을 그 중심축 위에 회전할 수 있도록 놓는다. 이때 자석과 자기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때터라면 자석이 받는 회전력 뭘까요? 자기 안에서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뭐다? 회전력은 토크죠. 토크는 얘 뭐요? M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가 서로 크로스죠. 크로스. M 크로스 H입니다. 이거요. 그런데 M 크로스 H는 뭐요? A 크로스 B는 얼마? AB 사인 세타죠. 그래서 MH의 사인 세타. 외적은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뭐다? 자극의 세기 곱하기 길이. MLH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이 2번이에요. 12번 답이 2번. 13번 볼게요. 13번. Q쿨롱의 전하를 가진 반지름 A의 도체구를 비호전 엡실론에 있는 기름 탱크에서 공기중으로 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냐? 이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기름 탱크에 이러한 Q가 있는데 기름 탱크에서는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입니다. 맞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럼 공기 중에서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가 되죠.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한일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은 한일은 이때 에너지를 W1 이때 에너지를 W2라고 했을 때 한일은 뭐냐면 한일은 1의 차이입니다. 에너지의 차이예요. 즉 한일 W는 W-W2가 됩니다. 처음에 에너지가 나중에 에너지에서 처음에 에너지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반지름 A예요. 반지름 A면 우리가 반지름 값만 알아도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만 알아도. 그럼 반지름이 알고 있는 구는 도체구는 C는 얼마? C는 4파이 엡실론 A가 되죠. 4파이 엡실론 A. 네. 그 다음에 전기량 Q를 알고 있죠. 전기량 Q는 변하지 않습니다. Q를 알고 있어요. 그럼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어떤 걸 대입하느냐? W 에너지는 얼마다? 에너지는 C와 Q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인데 C는 얼마요? 4파이 엡실론 A요. A분의 Q의 자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W는 W1 마이너스 W2라고 했는데 W1은 얼마예요? W1은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입니다. 따라서 W는 얼마? 요거 2분의 1에 4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의 자승이고 W2는 유전율 엡실론 S가 있죠. 얼마? 2분의 1에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A분의 Q의 자승입니다. 그러면 요 공통적으로 요걸로 묶어내요. 묶어내면 얼마나 된다? 요것은 8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의 자승인데 요걸 묶어내면 이놈은 얼마? 1이죠. 1이고 이것은 묶어내면은 엡실론 S만 남죠. 그래서 엡실론 S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1번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풀 때는 맞추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잘 풀려요. 그런데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식이라도 외우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14번 갑니다. 14번. 투자율이 서로 다른 두 자산체 경계면의 굴절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투자율이 다르니까 이런 거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뮤1과 뮤2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자계가 이렇게 세타 1으로 들어가서 세타 2로 나온다. 이런 경우에 세타 1과 세타 2와 그 다음에 투자율의 관계입니다. 투자율의 관계. 이것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뮤2분의 뮤1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죠. 즉 뭐예요? 뮤1 쪽에 세타 1이 있고 뮤2 쪽에 세타 2가 있습니다. 탄젠트는 각도가 커질수록 커지죠. 커질수록 커집니다. 0도 올 때 0인데 90도 올 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각도 커질 때 커져. 그래서 1일 때 1, 2일 때 2라는 것은 비례한다는 거 의미하죠. 요거 관계를 통해서 비례한다. 따라서 14번 1번입니다. 투자율에 비례한다. 이렇게요. 15번. 평형 상태에서 도체의 전하 분포와 전개에 관한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구도체가 있을 때 보세요. 중심이라고 했을 때 먼저 전개입니다. 전개는 어떻게 돼요? 내부의 전개는 없다가 표면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전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전개는요. 그 다음에 전위는 어떻게 돼요? 전위는 내부 전위와 표면 전위는 같다가 이렇게 반비례하는 겁니다. 전위는 이렇게 됩니다. 전위는 내부 전위와 표면 전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어떻게 될까요? 전하는 내부에 전하 없죠. 전하는 어떻게 된다? 표면에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표면에만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전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개, 전위, 요거 전하죠. Q. 전하, Q의 관계 그림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는 단골 중에 하나인 로렌츠의 힘입니다. 로렌츠의 힘. 볼게요. Vm 전하 속도로 전자가 B, 자속 밀도죠. 평등하게 직각으로 들어가면 원운동을 하는데 이때 각속도 오메가와 주기 t에 해당되는 것은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 로렌츠 힘의 관계입니다. 뭐예요? 로렌츠 힘은 PV과 R분의 MV 자승. 뭐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보세요. 속도를 구해. V는 V 하나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M분의 BV의 R이 되겠고 V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V의 제곱이. 그러면 V의 제곱이 넘어가면 M분의 BVR이 되고 V는 어떻게 돼요? V 하나만 넘어가면 얼마예요? MV분의 BVR은 얼마? 약분되니까 M분의 BR입니다. 요것도 잘 나오죠. 요 관계에서 이 공식에서 유도를 하시면 돼요.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각속도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우리가 오메가는 반지름 R분의 V라는 공식에서 시작합니다. 각 속도는 R분의 V. 그러면 R분의 V 얼마요? M분의 B 하면 R 안에 약분되지 얼마? M분의 B가 됩니다. 오메가는 M분의 BE 혹은 E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묻고 있는 것은 주기입니다. 주기는 우리가 주파수의 역수고 주파수는 오메가에 의해서 보세요. 오메가는 2파F 너무 유명하죠. 오메가는 2파F입니다. 그러면 주파수 F는 얼마다? 2파이분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입니다. 2파이분 오메가 얼마? M분의 B 하면은 2파이 M분의 B가 되죠. 주파수는 2파이 M분의 B입니다. 그런데 묻고 있는 주기는 뭐야?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 얼마다? 주기는 주파수분의 역수가 됩니다. 역수. 그래서 2파이 M분의 B를 거꾸로 하면 얼마가 된다? B분의 2파이 M이 된다. 그래서 16번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외우셔도 되지만은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 처음부터 한번 유도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보고요. 어떤 것을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공식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을 시험장에서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연습할 때, 지금 시간이 나실 때 유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볼게요. 17번. 무한장 직선 전하로부터 수직거리 로미터 되는 점에서 전개의 세기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는 게 보세요. 우리가 자개의 세기는 앞에서 했지만 I가 흐를 때 이만큼 흐르면 H 얼마? 2파이 R분의 R입니다. 전개는 뭐예요? 여기에 선전의 밀도 람다로 전하가 분포되었을 때 이 문제에서 로 되는 점에서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 이거는 직선 전하, 여기서 무한 직선 전하라고 했지만은 직선 전하뿐만 아니고 원통 전하, 축대칭 전하 모두 공통입니다. 얼마? 2파 에프실론 로분의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하 밀도가 람다라고 했을 때 2파 에프실론 로분의 람다 따라서 전개의 세기는 로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 18번입니다. 18번. 등전이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등전이면은 전위가 똑같은 면이란 거죠. 이렇게 전하 Q가 있을 때, 전하 여기 Q 쿨롱이 있을 때 등전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하게 지나간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지나갑니다. 틀렸죠? 전하를 갖고 등전이면에 따라 이동하면 일이 생긴다. 등전이면이랑 전하가 같은 겁니다. 똑같은 전하요. 똑같은 전위가 등전이면이죠. 그러면 전위는 뭡니까? 위치 에너지입니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인데 등전이면은 전위가 같기 때문에 이동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같은 것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같으니까 돌아도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를 갖고 등전이면을 따라 이동하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위의 등전면은 서로 교차한다. 우리가 등고선 생각해 보세요. 등고선 100m, 200m, 뭐 300m, 100m, 200m, 300m, 뭐 400m 이렇게 되지만 등고선 높이가 다른 것을 연결한 게 등고선인데 얘를 교차할 수가 없죠. 등전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위가 같은 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교차할 수가 없다. 다음에 점전하가 만드는 전개 등전이면은 동심구면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전하가 만드는 등전이면은 동심구면이다. 답은 4번입니다. 19번은 17번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17번에서는 거리를 로라고 했고요. 지금 19번에서는 거리를 L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 출제위원들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똑같은 문제
로우와 L만 바꿔서 이렇게 다시 낸 거 한 회차에 똑같이 그대로. 예, 이런 것은 뭐 이 공식을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겠지만은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뭐 공짜로 2문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거 중요한 공식이고, 예,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20번도 진공 중에 88웨바의 자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이것도 잘 나온 거 보세요. 전개에서 N은 얼마예요? 엡실론분의 Q개. 전기력선의 개수는 엡실론분의 Q개. 자개에서 N은 얼마겠어요? 뮤분의 M개가 될 겁니다. 뮤분의 M개인데 진공 중이니까 얘는 뮤제로분의 M이 되고요. 뮤제로 얼마? 4890만 7승. 자개의 세기는 자하 자하의 세기 얼마? 88. 얼마? 약분하면 2고요. 10의 만 7승 위에 올라가니까 2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20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기본, 제가 정규반에서 강조했었던 그런 기본 공식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회차로서 무난한 회차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